예, 6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오늘도 격전지의 후보자를 한번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죠. 충북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에 출사표를 던진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상원입니다. 예. 요즘 뭐 굉장히 바쁘신데 일단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곽상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4개 군의 지역구,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어떻게 또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가 지금 뭐 말씀하신 그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여기가 전통적으로 약간 보수 성향이 좀 더 강한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직접 유세를 다녀보니까 좀 어떤가요? 실제로 제가 출마하기 전에는 저희 지역구, 그러니까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지역구가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 중의 험지,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곳이라고 했고요. 예. 실제로도 이제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에도 득표율도 매우 낮았고, 그리고 이 지역이 실제로 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그러게요. 예. 서울특별시 면적의 한 4.5배 되는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의 4.5배라고요? 면적이?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 가게 되면 보통 한 2시간쯤 걸리는데요. 그렇죠. 예. 저희 지금 선거 캠프가 있는 영동군에서 괴산군까지 차를 타고 오게 되면 대략 한 2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아주 넓은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4.5배쯤 되는데 인구는 다 합쳐서 17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중앙으로부터 소외됐고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이제 경상북도 김천시가 자리에 있고요. 옥천군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유경수 여사의 생가. 그렇다 보니 더 뭔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모도 약간 있고 보수 색깔도 좀 강할 것 같아요. 보수 색깔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옥천군은 대전광역시하고 조금 인근에 있어가지고 대전의 문화를 좀 받아들인 경우도 좀 있고 실제로 과거에는 안티조선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지역이라서 제가 들었던 것보다는 보수 색채가 크게 강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지역적 좌절, 그러니까 지역이 고립되었다는 좌절이 좀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3선에 도전하는 박덕흠 후보,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후보랑 맞붙었는데 이분이 뭐 친박계 대표 선수기도 하고 의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차 범위 내이지만은 우리 곽 후보님이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뭐 뒤집을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이 지역에 올 때는 사실 지지율 0%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월 하순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지역에 제가 첫 발을 내디뎠고요. 그리고 처음 여론조사가 날 때만 해도 여론조사의 지지율 격차가 20%가량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상대당 후보하고 지금 1.1% 차이, 그러니까 1%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나요, 이제는? 오늘 아침 발표입니다. 마지막 이제 여론조사 발표네요. 가장 마지막 여론조사가 지금 1.1% 차이가 난다고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지금 내일 있는 사전투표, 그 즈음에는 역전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거기 지금 3선에 도전하시는 박덕흠 후보님께서 친박의 대표 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언론 보도를 보거나 지금까지 박덕흠 후보님의 정치 활동을 보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 혹은 그러한 정치 행위를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거기 오직 유영하 변호사님하고만
이야기한다는 것이니까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도 이제 박덕흠 후보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 혹은 뭐 그렇게 아주 친하다는 그런 인상은 그리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다. 그래서 네. 이거를 뭐 부친이나 선대의 후광에 어떤 힘입어서 나오려는 그런 뭐 일반적인 2세 정치인 아니냐 이런 식의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곽상원 후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전에 그럼 뭘 했는지, 좀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고 왜 출마를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인척,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위가 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인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불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의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뭐 가치, 정치적 지향성, 그리고 업적을 제가 뭐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지요. 예. 하지만 저는 뭐 일단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제가 저희 어르신의 이름을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난 6년간 가정용 누진제 정규요금 소송을 이끌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혼자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까지 제 소송의 최종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그 사이 기간 동안에 한국전력공사, 그러니까 제가 이 소송을 2014년 8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후로 2015년 여름부터 2016년 여름, 그 다음에 2017년부터는 누진 체계를 변경해가지고 지금까지 대략 한 4조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인하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진 못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그 6년 동안 지금 온 국민들은 대략 4조 원의 전기요금이 인하된 것이죠. 제 소송 때문에 100% 인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마 최소한 영향을 미쳤을 걸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누진적 소비자들한테, 일반 국민들은 전기를 많이 쓰면 특별 구간에서는 요금이 확 뛰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한전의 요금 체계가 문제가 있다. 누진 요금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을 이끌어왔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한두 차례씩 한전이 이제 요금을 인하를 한다든지, 에어컨을 많이 쓰는 시절에 그런 것들을 사실상 곽 후보께서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소송은 제가 처음으로 연구를 했고, 연구한 이후에 저만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소송은 지금도 전국 14개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 맡겼으면 좋겠는데, 저만큼 연구를 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셔도 그거는 그러면 변호사로서 소송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사법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사후적 처리를 의미합니다. 즉,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진 불공정 행위, 과거에 벌어진 불법을 사법부의 판결로서 이제 시정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그 정치에 뛰어들게 된 구체적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실제로 입법적으로도 이 누진제 정기요금과 같은 그 불공정한 요금 체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적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기요금은 대표적으로 생활에 직결된 것인데 그 제 표현으로는 삶의 기본 조건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의 기본 조건이 불공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반드시 입법적으로 누진 요금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최소한의 삶의 기본 조건이 균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출사표를 냈는데 왜 이 동남 4군이냐,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냐라는 것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여기를 위해서 어떤 공약을,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는 건데, 특히 여기가 인구가 아까 전에 매우 넓은 데 비해서 적다. 그리고
지금 30년 뒤에는 충북의 첫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드는 지역이라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저희 지역, 그러니까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지역구에 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출생해서 대부분의 시간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지역구, 그중 영동구는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저희 손친께서 모두 사셨던 동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 고향이죠. 예, 예. 특히 제 그 할아버지 묘소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작을 할 때 가능하면 제 조상이 넋이 깃든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이 마침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예, 예. 험지 중에 험지라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지역에 가서 꼭 한번 돌파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게 좀 있고요. 예. 지금 지역에 대한 공약을 여쭤보셔가지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은 그 면적은 매우 넓고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남 4구는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지역이죠. 예. 인구 소멸이 우려가 된다는 것은 고령 인구의 경우에는 자연 감소, 그러니까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출산율 저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세 단계로 사실 공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설명을 지금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 공약을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미 다 공약집 발표를 했고 선거 공보물에 충실히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저를 지지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새로운 젊은 층도 유입이 돼야 되고 또 이제 뭐 떠나시는 분들 막기도 해야 되고 또 고령화가 되는 것도 좀 더디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복합적인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최근에 두 후보가 토론회를 했는데 상대 후보가 우리 곽 후보한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사실인가요?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예. 제가 뭐 직접적으로 뭐 문서를 받거나 그러진 못했고요. 예.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이 1월 하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불과 선거일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고발을 당하는 것이 참 이해는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게 고발이 된 건가요, 그러면은? 저도 언론 보도 이외에는 사실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예. 모르고 일단 언론 보도의 내용만을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고소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님 그리고 예. 저를 아는 변호사들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 본인도 모르는 고발이 지금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자, 곽 후보가 지금 우리 재산 문제, 상대 후보의 박덕흠 후보의 재산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주요 쟁점이 뭔가요? 제가 상대방 후보는 매우 부자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박덕흠 후보. 박덕흠 후보님이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충청도 출마자 중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고요. 가장 부자. 네, 가장 부자라고 하고 지난 20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세네 번째 된다고 합니다. 그건 부자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상대 후보께서 늘 그러니까 이제 토론회를 하거나 혹은 공약 발표를 할 때 서민의 아픔을 안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이행 실적이 없어서 혹시 지금 그러한 이 서민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본인은 어떠한 이유로 재산 증식이 되었는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군요. 재산이 많아서 이게 도대체 형성 과정이 뭐냐라고 했는데 선관위에 등록된 박덕흠 후보의 재산은 590억이네요, 지금. 그래요? 예, 예. 저 사실 그 상대 후보에 대한 흠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저를 알리기 바쁘고요. 예, 예. 그리고 원래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각 후보자들의 자질, 성품, 그다음에 능력, 비전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사소한 잘못을 했느냐 그거를 밝히는 것 자리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뭐 그거는 뭐 원칙이니까 또 지켜나가실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 소망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삶의 기본 조건이 균등한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정치인, 조금이라도 삶의 기본 조건이 나아지도록 큰 노력을 한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예. 삶의 기본 조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진짜 6일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기원을 하고 있네요. 저희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의 곽상원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